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오승연입니다. 네, 오늘은 또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 유서 깊은 브랜드죠. 피에가를 살펴보기로 하는 날입니다. 피에가가 제가 예전에 이 월간지를 한 2년 정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편집장 해가면서 같이 이제 발행인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으로, 사무실도 아닌 집으로 이 스피커 하나가 왔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완전히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은색, 전체가 다 은색이에요. 그 피에가라는 브랜드였는데, 전에 얼핏 사진으로 본 적이, 실물을 보니까. 근데 집으로 왔던 건 꽤 큰 거였어요. 근데 야,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있냐, 처음으로 굉장히 낯설고, 그 전에 이렇게 육면체 나무로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유닛 자체도 트위터가 이렇게 다 동그랗게 생겼던 거였는데, 이거는 모양도 특이하고 재질도 그렇고, 트위터가 이렇게 딱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리본형이었고, 이렇게 생긴, 특이하게 생겼네 하고서 스피커를 이제 연결해서 들어보는 날, 어느 날 우연히 들어보는데, 생긴 거하고 너무 다른 소리가 나와서, 하여튼 며칠을 그 스피커만 들었어요. 집에 스피커가 그때 한 두세 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도 좀 짐작이 안 갔었는데, 왜 사무실로 안 보내고 그랬는지 나중에 못 여쭤보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결국은 집에서 듣다가 집에서 리뷰를 쓰고 집에 사진 촬영까지 다 집에서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피에가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아는 그 스위스 명품들, 이렇게 군더더기나 장식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성능 본위로 이렇게 들어간 아주 가장 단순하게 만든 구조물, 이런 거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피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에가는 저희 대학 시절이죠. 이제 86년에 생긴 회사예요. 쥐리히, 우리가 아는 시계 많이 만드는 그 동네 쥐리히 출신이고요. 여전히 이제 본사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만들었죠. 이름들이 좀 어렵죠. 레온 그라이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이름이 커트 슈슈, 이런 분들 이름들이 특이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 그라이너 일가들이 대표를 맡고 전체 경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40년째가 들어가네요, 곧. 그렇게 해서 86년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다른 다른 스피커 하이엔드 브랜드들 이미 앞서갔던, 그 다음에 같은 스위스 계열의 스피커들하고도 좀 달랐던 건 뭐냐면, 리본 트위터의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방막으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굉장히 심취를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한 그런 브랜드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좀 저 집에서 처음에 외관과 소리의 어떤 그 큰 이질감을 느꼈던, 외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소리. 좀 이따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에가의 소리는 이 밖에서 보이는 어떤 금속성 소리나 어떤 굉장히 모던하고 쨍한 소리가 날 것 같은, 그쪽과는 거리가 완전히 방향이 다른 소리를 내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피에가의 사운드는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냥 아주 푸근한 소리를 내는, 근데 그거를 정확한 해상도를 갖는 저역을 내면서도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나 굉장히 감미로운 고역을 내는, 그리고 외모랑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음원에 있는 소리를 다 드러내주면서, 또 공간 표현도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그런 하이엔드적인 지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데, 이 회사 사운드의 목표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이유는 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보면 거기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 스위스 시계 중에 이렇게 외관을 화려하게 하거나 아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막 정밀하게 만들었다고 뒤에를 이렇게 쿼츠를 보이게 만든 이런 시계가 있는가 하면, 겉을 아주 심플하게 만든, 보석 하나 안 붙이고 그냥 실버 톤에 간단한 이렇게 광채만 내는 그런 효과만 준 그런 아주 심플한 시계들 있잖아요.
그런 시계랑 어떻게 보면 디자인 컨셉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스위스톤이라고 저는 이제 비에가의 그 외모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86년에 만들고 10년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96년쯤 되면 그때까지 이제 디자인이 이제 그 각진 그냥 일반 나무 체인버, 나무 인클로저에다가 리본형이나 이렇게 이런 일반 유닛 구성을 한 그런 스피커였다가 이제 10년이 되면 이제 처음으로 알루미늄 바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가 이제 조금씩 그 피에가의 디자인은 라인업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5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대부분 은색 바디에다가 뒤로 곡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이제 위에서 보면 C자 모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뒤가 이렇게 류트형으로 좁아지는 이렇게 각이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완만하게 이렇게 뒤로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96년 이후에 이제 생긴 변화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10년 한 2007년 8년 이때쯤 되면은 그 이 리본형 트위터에 또 한번 큰 혁명을 가져와서 크게 점프를 한번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동축형 리본에도 동축을 만들었어요. 유닛을 겹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양면에 다 쌍방향 자기장을 갖는 그런 자석 하여튼 원리는 그렇습니다만 뭐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쌍방향 자기장을 갖는 그런 동축형 리본을 새로 개발해서 또 한번 그 새로운 그 이전에 없던 소리를 또 새로 한번 리본형에 또 점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한 10년 지나면 이제 최근이죠. 무선 스피커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과 한 2, 3년 전이죠. 그래서 원래 있는 버전의 와이어리스 버전과 일반 버전 이런 포트폴리오도 생겨났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저 위에 보면 엄청난 스피커들이 있는 그 마스터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투바디로 한쪽은 쫙 리본만 이렇게 붙인 옛날 인피니티처럼 생긴 인피니티 스피커에서 했던 디자인처럼 그다음 베이스 모듈이 따로 있고 이런 투바디 시스템들이 있는 그 마스터 시리즈 일단 거기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체구가 크건 바디가 여러 개던 그런 거구 스피커들이 있는 그게 이제 최상위 라인업이고요. 그 다음에 코엑시얼 시리즈가 있습니다. 코엑시얼 시리즈는 지금처럼 동축형 구조를 만든 다음부터 그래서 이 리본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그 표시가 좀 납니다. 그 리본 트위터 이쪽이 굉장히 크게 만든 것들은 대부분 코엑시얼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그 제일 먼저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적으로도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요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시리즈는 701, 501, 301. 그 301은 이제 스탠드 거치형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예전 디자인처럼 나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클래식 시리즈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는 또 뭐 AV용 T 마이크로 시리즈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그런 총 5개 라인업. 또 무엇보다 라인업도 제가 모르는 또 자잘한 브랜드들도 몇 개 좀 보이긴 하는데 크게 그렇게 5개 라인업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그 중에 이제 프리미엄, 그 피에가의 라인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701입니다. 자, 이 제품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소리가 과연 나는지 같이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이 스피커는 그 프리미엄 라인업의 플래그십인 이제 701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슬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폭이 잘해야 이제 한 뼘이 채 안 되죠. 손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폭에다가 높이도 한 가슴 높이가 채 안 돼요. 1m 조금 넘는 한 그 정도 아주 굉장히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좀 컴팩트한 소리가 나겠거니 하고서 음악을 틀어보면 굉장히 큰 스피커에 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 고전적인 이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음원에 있는 소리에 그 뭐라 그럴까요? 심도 있게 접근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막 낱낱이 파헤쳐서 굉장히 막 세세하게 사람 이렇게 막 세부 묘사를 하는 느낌을 주질 않으면서 들을 소리는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를 다 들려주는. 근데 듣다 보면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 그 음색적으로 매끄럽고 감성적으로 되게 편안하지만 베이스는 아주 단정하면서도 풍요로우면서 단정한. 그 다음에 고역은 아주 세밀한 묘사를 하면서도 끝이 어떻게 연마돼서 이렇게 귀를 자극하지 않는 이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관하고 많이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게 이제 이 피에가 소리 전체가, 피에가라는 브랜드 전체 소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이 회사의 어떤 시그너처답게 리본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회사 리본 트위터라는 건 이제 뭐 리본 트위터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사실 피에가가 가장 이쪽에서는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뭐 자사에서만 갖는 특허의 사실 대부분은 이 리본 트위터에 몰려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방충망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얇은 방막이에요. 그래야 이 우리가 한 높은 대역에서의 그 잔떨림 그런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또 일반 도움형이나 이런 게 아닌 이런 리본 트위터를 채택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얇아서 아주 얇은 가는 선이 그리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렇게 가로세로로 돼 있는 그런 방막으로 돼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기술인데 거기에 얇은 네오디뮴 자력을 이제 그 얇은 두께에 자석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이제 그게 이 회사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걸 압축 네오디뮴이라고 하는데 그 자석을 압축해서 아주 가볍고 얇게 만들어서 그 그리드에 같이 쭉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리는 겁니다. 음의 전기 신호가 들어갈 때마다 그 얇은 막에 떨리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일반 도움형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잔떨림과 좀 더 세부 묘사와 높은 대역이 50kHz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광대역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피에가 사운드의 어떤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마스터 시리즈에 쓰는 거와 다르고. 근데 여기 들어간 거는 LDR 3056이라고 피에가에서는 최상위 모델에서 쓰이는 것보다 한 아래 등급. 그러니까 요 프리미엄 등급에 맞는 한 중간쯤, 전체 피에가 그 리본 트위터 중에서도 한 중간 그레이드쯤 되는 그런 필름인 것 같아요. 그런 저 리본 트위터인 거로 같은데 LDR 3056을 탑재한 버전이고, 그다음에 이 두 개 저 미드 베이스는 또 MDS 우퍼라고 부르는데 미드 베이스가 맞죠? 작죠, 이것도 되게. 굉장히 근데 눌러보면 단단하고 이걸 MDS 우퍼라고 부르는데 자사 또 이 리본 트위터와 위화감이 없는 그런 재질과 대역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전체 높이의 반 정도의 위쪽을 다 그렇게 쓰게 만들었고 이 회사의 사운드의 특징은 요 통을 어떻게든 견고하게
뭐 리본 트위터는 리본 트위터대로, 그다음에 미드 베이스는 미드 베이스대로 압축을 시켜서 작은 통을 충분히 울려서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알루미늄 통, 굉장히 견고한 알루미늄 통을 써서 이 전체 통을 단단하게 울리되 공진을 거의 느낄 수 없는, 하지만 풍요로운 저음을 만드는, 바꿔 말하면 양감은 충분히 나오되 왜소해지지 않되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그런 저음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인크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포트를 정면 하단 쪽에 딱 중앙에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뒤쪽에 이제 그냥 싱글 와이어링 포트가 있고요. 스피커 터미널이 있고, 전체가 알루미늄 덩어리라서 아래쪽도 막힘없이 썼습니다. 이 4개 트리거도 이렇게 단단하게 아주. 그러니까 만듦새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록 참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소리를 듣기 이전에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어디 뭐 물셀틈 하나 없게, 밖에서는 또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게 그렇게 만든 만듦새는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긴. 그 끝에 마감 자체도 이렇게 깎인 부분들, 우퍼의 그 바깥쪽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깎은, 소위 머시닝이라고 하죠. 금속을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한 느낌이 굉장히 보기에도 좋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그릴은 이렇게 자석으로, 얇은 막이에요. 이거 지금 손톱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자석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뗐다 붙였다 탈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제품을 이렇게 처음에 보면 제품명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봐도 안 써 있고 바닥에도 안 써 있고, 제품명을 일단 확인을 하고서 이제 들어야 되는, 제품명을 왜 안 썼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 하여튼 써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 제품은 그래서 701이고, 아래쪽은, 위쪽 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kHz까지 광대역을 재생하고, 아래쪽도 그래서 꽤 많이 내려갑니다. 34Hz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대역도 넓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피커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양감을 이 사이즈에서 짐작할 수 없는 굉장히 풍부한 양감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게 원래 음원에 있는 과도한 양감이나 그 유닛을 떨고 난 다음에 생기는 어떤 왜곡이 아니라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의 딱 그만큼의 그 양감, 다이나믹, 이런 게 실려주는 그 쾌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평범한 곡들도 좀 새롭게 보이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신랄하게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런 소리 나는 줄 몰랐지 막 이런 걸 들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음원에 있는 그 원래 연주자나 프로듀서가 표현하려는 거를 다 들려주면서도 소리가 좀 편안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란 파슨 프로젝트의 그 시리우스, 그 곡은 아마 이 스피커가 만들던 그 시절, 거의 그 시절 때 곡이라서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 대부분 전자음이잖아요. 근데 이 곡이 들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특유의 포만감이 있어요. 등등드르드르 등등드르 따란딴딴. 하여튼 그 특유의 포만감이 오히려 그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과 스피커가 많지 않아요. 몇 개를 꼽습니다. 어떤 건 되게 과도하게 나와서 좀 분위기를 해치거나, 어떤 건 너무 셀록해서 소위 좀 양감이 좀 부족하고 좀 왜소해져서 좀 썰렁한 느낌이 나기 쉬운 게 바로 시리우스에서 이 아이 인 더 스카이 넘어가는 그 대목인데, 그 쉽고 단순한 곡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텐션과 어떤 그 에너지 다이나믹 그런 걸 들려주는지, 그 다음에 이 곡도 뒤쪽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떠오르는 스테이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는 그래서 들어본 건데,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곡을 재생하는 데서 거의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완벽할 만큼 시리우스를 잘 들려줘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알란 파슨즈가 이 곡을 그래미상과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던 휩쓸었던 앨범인데, 이 곡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게 뭔지 그런 걸 아주 낱낱이 잘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곡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 하고 살짝 도치적으로 이렇게 마치 허공을 떠도는 듯한 그 묘한 여자 목소리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 곡도 굉장히 이렇게 싹 그 에스컬레이팅을 시켰다 떨어뜨리면서 아주 멋지게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아주 적은 악기 수로도. 그런가 하면
이 리본 트위터의 성능을 좀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보려고 들어본 그 자빈 드비엘이 부르는 밤의 여왕이 아리아, 모차르트 마술피리에서 이 곡이 고역의 이 대역의 높이도 높지만 연속으로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강한 소프라노의 그런 그 음악, 이런 게 사실은 트위터마다 조금씩 표정도 다르고 재생 품질도 좀 다른데 역시 피에가는 거의 이 곡에 관한 하는 특히 소프라노가 이 강하게 연속 높은 음을 지르는 이 장면에서는 거의 최고의 스피커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고음이 막 올라갈 때 어떤 스피커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야, 여기서 조금 더 소리를 지르면 저거 찌직거리지 않을까 순간. 그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그런 긴장감으로 몰아가는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피에가 소리는 좀 더 소리를 세게 질러봐. 좀 더 높이 올라가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굉장히 높은 음에서의 아주 잔떨림 이런 거를 여유롭게 해결하면서도 이 소프라노 자빈 드비엘이 표현하고자 하는 밤의 여왕이 아리아도 이렇게 그냥 기량으로 올라간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만 질러대는 그런 소프라노들이 아닌 여기서 밤의 여왕은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묘사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작은 체구에서. 그 뒤에 이 오케스트레이션도 아주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좀 풍요로우면서도 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기타와 더블 베이스로 연주하는 그 찰리 헤이든하고 팬 메스니 그 문이저 하시 미스트리스 이런 곡도 사실은 어떠면 이런 곡이 이 스피커의 어떤 이 알루미늄 톤 그리고 그 실제로 음색에서는 그 리본 트위터가 훨씬 많은 작용을 하는 이 곡의 어떤 그 편안한 느낌, 그런 그 감성적으로 곡에 쑥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연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타 소리는 광채가 나고 더블 베이스는 풍요롭지만 넘치지 않는 아주 그런 잘 조화가 된, 베이스와 기타가 아주 잘 조화된 이 곡을 아주 여유 있게 잘 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은 보통 이 앨범 전체가 그렇지만 약간은 부스팅이 나는 더블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딱 정확하게 그걸 넘어서지도 아니면 아까처럼 왜소해지지도 않고 딱 그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의 양감을 들려주는 그런 아주 신통함이 있습니다. 자, 피에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이보다 좀 더 이 디자인이 익숙해지고 이 소리가 좀 더 이 소리에 빠져들게 되면 상위 제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피에가 제품 저는 굉장히 하나의 획을 그은 어떤 그 사운드의 한쪽 그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오히려 이 처음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이라기보다 피에가 소리가 그렇게 좋아 하면서 집에 딱 놓기에 정말 그냥 부담 없는 사이즈, 굉장히 귀엽고 그냥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이 직선의 어떤 그 편안함이라고 그럴까요? 단순미, 하여튼 그런 그 미니멀한 어떤 디자인의 표상과도 같은 그런 스피커입니다. 단지 이제 은색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런 게 조금 이제 취향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은색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디자인과 사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피에가 스피커를 만나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를 잠깐 테스트하는 동안 또 갖다 놓고 이제 잠깐 좀 소리를 들어보는 동안 기존에 안 들었던 그냥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곡이 자꾸 떠올라요. 들을 때마다. 마치 저 스포티파이나 일반 유튜브가 추천하듯이 내 머릿속에서 이것도 들어봐야지 하면서 자꾸 곡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701 한번 어디서 보이시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래서 오랜만에 피에가의 프리미엄 701 같이 살펴보면서 피에가 사운드는 어떤 건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